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도 예비 며느리 얼굴에요. 이 말을 처음부터 꺼내면 대부분은 여기서 이미 판단을 끝낼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아니지 어른이 왜 그랬느냐고 말이죠. 나도 압니다. 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날 이후로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화를 내러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결혼 이야기니까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무사히 인사만 하고 나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서로 조금 불편해도 참고 서로 조금 다르더라도 웃고 넘기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당 문을 나서는 장면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마음이 자꾸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어긋남이 결국 나를 그 물장까지 데려가게 될 줄은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날의 문제는 물 하나였을까요?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라 그 눈빛이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공간을 살피는 눈빛에 더 가까웠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 테이블 간격, 상차림의 종류까지 눈이 잠시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우리 부부의 옷차림 위에서 그 눈빛이 멈췄습니다. 정말 찰나였지만 괜히 내가 더 또렷이 느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지금 사람보다 상황을 먼저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속으로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괜히 예민해지지 말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이런데 더 신경 쓰는 거라고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고요. 상견례 자리는 원래 서로를 재는 자리라고 나 스스로를 설득해 보기도 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어색해도 웃고 넘기는 자리라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계속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 한마디 제대로 오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리에 서열이 생긴 것 같은 그 묘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느낌이 그날 내내 나를 따라다닐 줄은요. 대화가 시작되자 말들은 전부 공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웃음은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존댓말을 정확히 썼고 웃을 때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질수록 묘한 공통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말 끝에 비교가 따라 붙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이게 기본이라고 해서요. 그 말들은 누군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와 지금 이 사람들을 조금씩 바깥으로 밀어내는 방향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이상하게도 큰 소리 하나 없었는데 가슴 안쪽이 계속 긁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그 말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만 따끔거렸습니다.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괜히 얼굴에 드러내지 말자고. 이런 자리에서 감정 보이면 내가 더 초라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걸까? 무례라는 게
꼭 큰 소리로만 오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에서야 조용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무례가 내 마음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다는 것도요. 말들은 계속 오갔지만 내 귀에는 점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끊긴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는 조용히 다른 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는 원래 불편한 자리니까 서로 조심하다 보면 괜히 날카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분을 전부 내 탓으로만 돌려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요. 앞으로 평생 볼 사람인데 첫 자리부터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느낌을 계속 안고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참는 게 어른이라면 나는 이미 충분히 어른이었으니까요. 손에 쥔 물잔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금까지는 몰랐는데 그 잔을 쥔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겠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왜 내가 이런 감정을 삼켜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고 무례한 말을 정확히 들은 것도 아닌데 마음은 계속 눌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참자. 지금은 참아야 한다. 여기서 감정 드러내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죠. 그 선이 이미 손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위에 다른 생각이 덮여버렸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넘어가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야겠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한 것처럼요. 그 순간 대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향하고 있는 방향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늘 내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이상한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차가운 잔의 감촉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에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건 아니다라는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물은 이미 잔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결국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어버렸구나. 그 사실을 물보다 먼저 몸이 알아차렸습니다.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멈춘 건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도 그 장면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 내가 해버렸구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옆 테이블의 말소리도 그 순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테이블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젖은 얼굴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물기를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질렀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내가 덜 잔인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누가 봐도 명확한 그림이었습니다. 물 맞은 사람과 물을 부은 사람. 그 단순한 구도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늦게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과를 하면 아까 그 말들까지 전부 없던 일이 되는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만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바로 이어서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물은 아니었지. 그 두 생각이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사이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이미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쏟아진 뒤 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침묵하면 상황이 조금은 가라앉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괜히 말을 보태면 더 큰 일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이 이 자리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판단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선을 넘었는지 그 답을 말 없는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사람은 없었고, 누군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다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예비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차분함이 이 상황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모습이면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지 너무 뻔하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선 사실보다 모양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까 들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그 말이 왜 상처였는지를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나는 변명하는 사람이 될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모든 책임을 안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물보다 더 차갑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자리는 이미 끝났다는 걸요. 전화는 집에 도착하고 한참 뒤에 울렸습니다. 시간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이 시간에 나에게 전화를 할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걸요.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 전화가 위로일 리 없다는 것도 함께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은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숨소리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정리된 사람이 내는 숨이라는 걸요. 엄마, 지금은 걔가 너무 힘들어.
그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사과도 상황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다쳤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힘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더 키우지 말자, 조금만 이해해줘. 말은 모두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물러나야 한다는 방향이요. 그 순간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말하느냐고. 아까 그 말들은 왜 아무 말도 아닌 게 되었느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이미 답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이 전화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흔들리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미 결론이 난 뒤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나는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휴대전화를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서 가장 먼저 정리된 사람은 예비 며느리도 상황도 아니라 나였다는 걸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싸움이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건 이미 나를 빼고 모든 결정이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배제된 사람이 아니라 정리된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혼이 계속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참고 삼키고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조금씩 밀려나는 사람. 그 답이 너무 분명해서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막지도 않았고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결혼에서 내가 빠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시어머니가 물을 부어서 모든 걸 망쳤다고요. 맞습니다. 물은 분명 내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끝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내가 끝까지 참았더라면 이 관계는 정말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이미 나는 언제든 정리될 수 있는 자리였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정답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단을 여러분께 맡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참으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물러나는 선택을 하셨을까요?